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성형 모델은 대충 어떤 친구들인지, 그 중에서 대화형 모델은 어떤 친구들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봤다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얘네들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쓰는 프롬프트, 명령문, 지시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볼 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그 생성형 모델 써보신 분들 있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방식이 절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드리지만, 디자인과 마케팅, 물론 다른 프로젝트에서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없어요. 다만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계속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방식들을 제가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경험해보는 방식을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여러분이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시도들을 해봤던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 잘나서 여러분한테 내 지식을 알려준다가 아니고, 어떤 컨텐츠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거를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해보고, 먼저 시작해봤는데, 해보니까 요런 상황일 때는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라 라는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 경험치를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대신에 크레딧 탕진해보고, 아, 이거 이러니까 파이더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더라.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최대한으로 걷어내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치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써왔던 방식에 제가 알려드리는 경험치를 플러스해서 또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고, 거기서 또 다른 경험치가 나올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잡아나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실게요. 자, 인공지능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명령문을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은 AI를 가장 똑똑한 비수로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AI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실전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AI를 우리의 똑똑한 도우미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를 꼭 기억하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까지는 아니고 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이 프롬프트 어떤 작성 가이드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라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생성형 모델, 똑똑한 애들을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에요. 회사에 신입이가 들어와서, 근데 이 친구 대박. 전 세계 상위 0.00001%의 두뇌와 그 다음에 스킬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너무 기분 좋죠? 의사 시험 합격, 변호사 시험 합격, 모르는 게 없어. 물어보면 다 알려줘. 근데 이 친구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반장님,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뭐라고요? 혜주씨, 치명적인 단점이 뭐라고요? 제가 계속 수업할 때마다 하는데. 이 친구 치명적인 단점이 일머리가 없어. 일머리가 없다는 말.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일머리가 없어. 눈치가 없어. 일머리가 없고 눈치가 없어. 그래서 진짜 딱 내가 시키는 것만 해. AI가 그런 친구예요. AI가. 정말 똑똑하고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 눈치가 없고 일머리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학원에 타 오면 제 루틴이 있거든요. 물, 그리고 달달한 커피 한 잔.
이게 제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탁 출근, 제가 이제 사장님을 치고 사무실에 탁 출근해서 신입이한테, 신입이 일로 와봐. 신입이가 똑똑한 애예요. 그러니까, 예, 부르셨어요, 사장님. 약간 서울말, 영어 살짝 섞여 있는, 그죠? 원어민 발음 살짝 섞여 있는, 사장님 부르셨어요.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제가 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니 가서 커피 한 잔만 타와봐. 저는 달달한 커피를 생각하면서 얘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갔는데 얘가 한 20분 있다가 나타나는데, 세상에 어디서 구해있는 최고급 원두를 갈고 막 볶고 로스팅 이렇게 커피를 여기서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일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안 왔죠. 그런데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똑똑한 애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왜? 커피가 먹고 싶으면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다고 왜 말을 못해? 이벤트. 이벤트.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그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거.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건 무엇을. 근데 이 무엇을은 생성형 모델이 대화형 모델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성형 모델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이 무엇을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명확해야 해요.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획의 단계가 있거든요.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그렇죠?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그 다음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무조건 이 무엇을이 명확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을. 또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성 모델한테 나중에 그 이야기 하겠지만 이미지 그려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무엇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건지가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 수업 첫날에 제가 여러분 할 때 그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어올 때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왔는지를 노트에다가 조그맣게라도 적어 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목표가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뭔가를 배우죠. 그럼 그 목표에 다가가는, 더디긴 하겠지만 다가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무엇이 없으면 어디쯤 왔는지, 나는 누군지, 여기는 어딘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거예요.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도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을. 얘한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 다음이 순서대로 쭉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AI는 사용자의 머릿속을, 내 머릿속을 알 수가 없죠. 대충 알아듣겠지. 이게 뭐예요? 일머리, 눈치, 이런 게 없어요. 얘는 아직. 몰라. 더 시간이 지나면 얘한테도 이런 게 생길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눈과 귀가 생겼잖아요. 그럼 사람의 표정을 보고도 얘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물어볼 수 없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충 알아듣겠지라는 생각 대신에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얘한테 그냥 유튜브 대본 써줘. 그럼 유튜브 대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그게 직장인 대상 자기개발 채널에 업로드할 1분짜리 쇼 이런 식으로 무엇을이 항상 첫 번째.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을, 두 번째가 바로 역할의 부여, 페르소나. 자, 근데 요거는 요즘에는 약간 갈리는 분위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제, 아니, 프롬프트가 명령어. 야, 니 뭐뭐뭐 해. 명령어. 명령어를. 주제랑은 그렇죠. 주제랑 다른 느낌이죠. 자,
두 번째는 역할의 부여인데,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이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페르소나를 주지 않아도 해보니까 좋은 답변이 나오던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 기준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 좋은 답변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예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답변은 뭐냐 하면, 멋지고 이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답변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좋은 답변이에요. 예를 들면 이미지 생성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마디만 해도 얘가 요즘에는 사진을 꼽아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약간 일부러 약간 이렇게 못생기고 추하게 생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여자 이미지를 원해요. 근데 얘가 여자 이미지 뽑아줘 하니까 이쁜 이미지를 뽑아줬어요. 그러면 이쁜 이미지라는 것들은 그냥 이쁘다는 거는 맞지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좋은 답변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페르소나를 부여하지 않아도 좋은 답변이 나와요. 좋은 답변이 나오는데 제 기준의 좋은 답변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거라고 그랬죠. 페르소나를 주니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거에 가까운 답변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페르소나를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의 차이. 그런 차이예요. 페르소나를 주지 않아도 좋은 답변을 주는데 그 좋은 답변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답변이냐 아니냐의 차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수업 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프롬프트 할 때 꼭 페르소나를 주는 편이에요. 물론 그냥 뭐 대충 뭐 간단하게 질문할 때는 굳이 페르소나를 주지 않지만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저는 페르소나를 줘요. 자, 프롬프트의 역할, 페르소나를 명확히 지정하면 AI는 그 역할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 말투, 관점을 기준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I를 단순한 질문 응답기가 아니라 특정 전문가나 상황성 인물처럼 활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이 계약서 문제 없나요? 그러면 얘 보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무조건. 질문하면 답변을 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주면 예를 들면 10년차 베테랑 변호사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무엇을 프리랜서 영역 계약 중 이슈 해주면 얘가 10년차 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계약서 문제 없나요? 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말투, 입장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답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페르소나, 역할의 부여. 그런데 이 순서는 무조건 목적, 페르소나 순서는 두 개가 해보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명확하게 나. 자, 그리고 맥락과 배경 정보 제공. 자, 요거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앞에 무엇을인데 그 무엇을을 단순히 무엇을에다가 왜 묻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배경을 알려주면 훨씬 실질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맥락과 배경 정보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맥락과 배경 정보 제공이다. 단순히 마케팅 아이디어 짜줘, 만들어줘, 작성해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여기에다가 우리 팀은 1인 가구를 위해 뭐 스타트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같이 녹여내면 좀 더 좋은 답변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맥락과 배경 정보 제공.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하는 형식의 지정. 네. 식당 앞에? 횟집에서 벗어나가고 그 다른 다른 식당 찾아보세요. 빌려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원하는 형식의 지정. 원하는 형식. 프롬프트에서 결과물의 형식을 미리 지정하면 AI는 그 틀에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읽기 쉽고 바로 활용 가능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즉, 무엇을 말할지 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지를 알려주는 과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결과물들을 인스타 게시물,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스크립트, 심지어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반장님 요즘 열심히 작성하시고 계시는 대본, 이런 것들로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원하는 형식의 지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지금 만든 결과물을 어디에 쓸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형식에 맞춰서 써달라고 하면 얘가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퓨샷 프롬프팅이라고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한다. 이게 바로 레퍼런스라고 해요. 레퍼런스.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보면 유튜브 강의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벤치마킹 하세요라는 이야기 봐요. 벤치마킹. 그게 이거예요. 요거를 넣지 않고 위에 단계까지만 해도 얘가 좋은 답변을 해주거든요. 근데 자세히 조금은 처음에는 못 느끼는데 몇 번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말이야. 그리고 너무 좋은 글이야. 너무 좋은 대본이야. 그런데 뭔가 1% 부족한 느낌이 나요. 똑똑한 애들만 뽑아보면. 그럴 때 레퍼런스 자료를 탁 주고 얘를 참고해서 해달라고 하면 그 부족한 1%가 채워지는 느낌. AI에게 원하는 결과물의 예시를 함께 제공하면 그 형식과 스타일을 참고해서 유사한 패턴의 결과물을 생성한다. 원하는 스타일, 문체, 형식이 확고할 때는 정답의 샘플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특히 창작글이나 특정 분위기, 문체, 구조가 중요한 작업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이야기 또 많이 하거든요. 쌤 그거 벤치마킹하면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고 실제로는 내용을 카피하는 게 아니고 그 대본의 구조, 형식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거를 변형을 해서 재창조의 개념이죠. 벤치마킹.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자, 이 제약 조건이 뭐냐 하면 이제 프롬프트가 뭐 결과물을 만들어 보면 그 안에 내가 특정 단어를 제외하고 싶어. 그럴 때 그러면 결과물에서 이런 단어는 제외하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특정 단어나 문장을 포함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단어는 포함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런 문장이나 단어를 꼭 포함해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글의 길이. 글의 길이. 근데 이 글의 길이는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00자 길이로 만들어줘 하면 3000자 길이가 안 나오고 뭐 2000 몇백 자나 1000 몇백 자나 반대로 300자 이내로 만들어줘 하면 얘가 300자보다 많은 400자 500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글의 길이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이외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어떤 제약 조건을 명시하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의 길이에 관한 부분들은 생성형 모델이랑 우리 인간이 쓰는 어떤 기준점이 달라서 그래요. 얘네들은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단어나 문장의 개념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미묘한 차이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길이는 완벽하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반복해서 작업을 하면 잡아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답변의 길이, 반드시 포함해야 될 내용, 제외해야 될 요소 등을 미리 지정하면 AI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원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필터링 할 수 있다. 제약 조건이 구체적일수록 불필요한 설명은 줄어들고 활용도는 높아진다. 그런 거. 자, 그리고 7번. 자, 요거 이야기할 때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축구. 자, 우리 축구가 보면 골키퍼가 여기서 공을 빵 하고 쳤는데 오, 간혹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죠. 한 번만에 반대편 골대로 넘어가서 골이 되는 경우. 이게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혹 이런 경우 있거든. 내가 진짜 프롬프트 딱 한 줄밖에 안 썼는데 어머나 내가 원하는 게 그 결과물이 쫙 나와버려. 간혹 그런 거 진짜 있거든요. 그거 우리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뽑기용. 정말 운 좋게 한마디 딱 넣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축구도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으로 골대 근처에 공을 드리블해서 몰고 간 다음에 슈팅을 해서 찼을 때 골인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 골인을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AI한테 프롬프팅, 답변, 프롬프팅, 답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 드리블을 해가는 거예요. 축구로 치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 그걸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답변을 보고 아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알려줘야겠네. 하고 생각하면서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AI와 대화하듯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수정하고 답변받고 수정하고 답변받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 점점 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추가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처럼 AI와 대화하듯 질문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롬프트 구성 순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마법의 순서는 없다. 하지만 위에서 제가 설명한 팁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는데 AI가 여러분의 의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거 페르소나. 자, 이 페르소나는 뭐예요? 내가 뭘 할 건지, 뭘 원하는지가 목표가 명확한 상태에서의 페르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해야 하는지 가장 먼저 지정. 자, 그리고 목표와 과제.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지시. 그리고 세 번째가 맥락과 배경정보. 이 작업을 수행하는 이유, 현재 상황, 타깃층을 설명. 그리고 네 번째가 조건과 구성 형식.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프롬프트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쉬는 시간까지 한 3, 4분 정도 남았는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쓱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 3교시, 4교시는 이제 실제로 프롬프트를 우리가 작성해 보면서 한번 경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